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JYP홀딩스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JYP홀딩스의 박성규입니다. 네, 오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또 여러분들께 다양한 부동산 정보 전달 도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오프닝에서 재개발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슈 시그널 시간에서는 이 재개발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대표님 오늘 어떤 이슈인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재개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요. 재개발 투자에 있어서의 유의사항 그리고 앞으로 시행될 분양가 상한제와의 어떤 상관관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먼저 준비된 이슈 시그널부터 영상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양도세 중과 등 악재 속에서 부동산 시장이 투자처를 찾기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투자처를 찾는 수요층을 중심으로 수도권 재개발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광명, 성남, 안양 등 서울과 인접한 재개발 지역의 경우 사업 초기 단계에 있는 물건까지 투자 수요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재개발 부동산 투자는 필연적으로 노후한 물건을 보유하게 되는 투자 방식이며 가점이 낮거나 청약 당첨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재개발 물건은 종류도 다양하고 그에 따르는 감정평가 방법도 다양하기 때문에 자신만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재개발 부동산 투자는 초기 투자 금액 대비 큰 수익률을 내기 때문에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사업 도중 인허가가 늦어지거나 부동산 시장의 경기, 조합 간의 내분 등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해질 가능성도 있어 투자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 기간이 길고 사업성 판단과 권리관계가 복잡해 꼼꼼하게 잘 따져본 다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오늘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쉽게 접근하기 어려웠던 재개발 투자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영상에서 보셨듯이 재개발 투자,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하나의 부동산의 상품이죠. 근데 이 수익만큼 그만큼 투자하실 때 유의할 부분 자체가 분명히 있다. 라는 부분 자체를 말씀을 좀 드리고요. 먼저 지금 재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 10월 1일 날 기재부, 국토부 그리고 금감위에서 발표를 했던 이번에 그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점검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짚어드리고 그리고 재개발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0월 1일 날 현 시장에 대해서 국토부, 기재부, 금감위에서 판단을 하면서 방안을 내놨는데요. 첫 번째로는 LTV, 주택담보비율에 대한 규제를 확대하겠다. 확대에 대한 부분 자체를 얘기를 했고요. 확대 내용을 보시면 지금 현재로서는 개인 사업자 중에 주택임대 사업자의 LTV를 40%로 규제가 되어 있는데 향후 매매업자에게도 40%를 규제를 같이 도입하겠다라는 규제 내용이 나왔고요. 또한 법인은 기존에는 LTV에 대한 제한이 없었죠. 근데 앞으로는 매매업 법인 같은 경우에도 LTV를 40%를 규제를 도입하겠다라는 내용이 일단 대출 규제 내용 나왔었고요. 또 하나 전세를 이용한 갭투자를 축소를 유도하겠다. 기존에는 2주택 이상이나 부부합산 총소득 자체가 1억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세대출에서 공적보증금을 제한했는데요. 여기다가 더해서 고가주택, 우리가 말하는 고가주택 9억이죠. 9억 이상의 주택에 있어서는 동일하게 공적보증을 제한하겠다라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내용까지도 포함이 됐습니다. 자, 가장 내용 중에 관심을 갖던 내용이 분양가 상한제인데요. 10월 달 말쯤에 발표를 하겠다 했는데 갑자기 이제 기습적으로 다시 한번 지정 검토에 대한 방식과 그리고 어느 지역들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현황 처음에 얘기를 했을 때는 8월 10일 날 얘기했을 때는 31개 투기가열 지구의 전 지역에다가 적용을 시키겠다. 그리고 주택법상 30세대 이상의 일반 분양권이 있는 그리고 이런 지역 자체에다가 검토를 적용을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은 지금 지역별로
핀셋으로 지정을 해서 동별 지정까지도 고려를 하겠다 라는 부분이 이번 분양가 상한제에 있어서 지역 지정에 대한 내용 자체에 있어서 지금 발표를 했고요. 가장 중요했던 내용이죠. 기존에 보시게 되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분, 그러니까 분양 승인을 받은 단지 같은 경우에는 안 하겠지만 그 전 관리처분 인가까지 받은 단지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시키겠다 여기 했는데, 이번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았거나 아니면 신청을 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구역 같은 경우에는 시행령 시행 후 6개월 유예를 시킴으로써 전반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는 2020년도 4월 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본 발표 내용에 있어서의 어떤 핵심이 아닐까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자, 그러면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대로 열악한 지역의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0,00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의 지역을 주택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을 통해 가지고 정비 사업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아파트를 만드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해서 비교를 좀 한번 해볼 텐데요. 가장 큰 골자는 뭐냐면 재개발이라는 거는 공공사업의 성향이 강하다. 반면에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민간사업의 공익보다는 사익에 우선이 되어 있고요. 그로 인해서 부지 매입에 대한 강제 수용권이 부여되는 것이 재개발이고요. 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재건축이다 이해하시면 좀 더 큰 맥락에서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차이점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오늘은 많이 조합원 자격에 대해서 많이 좀 말씀드릴 텐데요. 조합원 자격.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 설립 동시에 조합원이 되는데요. 단 구역 내의 건물, 토지, 지상권 중 어느 하나만 소유해도 재개발의 조합원이 되는 거고요.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를 모두 소유해야지 재건축의 조합원이 된다. 그런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공공의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도로 등 여러 지금 기반시설이 다시 재정비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에 비해서 기부채납, 기반시설에 따른 기부채납 금액 자체가 많고요. 그리고 재건축과 재개발의 큰 차이는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재건축은 실시를 하지만 재개발은 실시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업부지 매입 및 현금 청산에 있어서 재개발의 기준은 수용이고요.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매도 청구권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현금 청산 같은 경우에는 관리처분 인가 후 90일 이내에 현금 청산이 들어가지만 거기서는 재개발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요.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그때의 시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현금 청산이 들어간다. 큰 맥락에서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점을 좀 말씀드렸고요. 간단하게 용어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조합원 분담금, 뭐 재개발에 대해서 좀이라도 관심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조합원 분담금, 권리가액, 비례율, 총사업이 있는데 여기서 제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릴 것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에 있어서는 항상 감정평가 금액과 비례율 그리고 조합원 분담금, 조합원 그리고 추가 분담금에 대한 요 네 가지는 꼭 알고 접근하셔야 된다라는 부분 자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감정평가 금액, 내가 조합원일 때 내가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건물, 토지, 지상권 등등에 있어서의 감정평가가 들어가는데요. 보시게 되면 감정평가 금액에 따라서 들어갈 평형대가 정해지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 지상권 등 감정평가액이 클수록 입주권 배정에 유리하다라는 부분가요. 감정평가액이 높게 나온 곳을 대략 보게 되면 도로와 인접한 토지, 또 용적률이 확보되어 있는 정장방향의 토지, 그리고 고지대보다는 저지대의 물건이 감정평가액이 높게 나오는 평가액이 나오고 있고요. 추가 분담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용어 정리에서 조합원 분담금과는 일치하지 않는 내용인데요. 뭐 똑같다고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요. 조합원 추가 분담금 같은 경우에는 관리처분 계획에 의해 조합원의 분담금이 사업 진행으로 인해서 중에 비례율이 변동했을 때 발생하는 추가 금액이다. 추후에 청산 시점에서 분담금이 나올지 환급금이 나올지에 대한 추가 분담금도 꼭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자, 비례율. 감정평가액도 중요하지만 이 비례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재개발 물건을 보러 갔을 때 뭐 공인중개사나 아니면 소개하시는 분한테 감정평가액, 대략적으로 비례율은 어느 정도 나옵니까? 추가 분담금은요? 그리고 조합원 분담금. 이렇게 먼저 말씀하실 수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이분은 재개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구나라고 하기 때문에 되도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재개발 물건을 제대로 소개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자, 비례율. 재개발 투자에 있어서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통 비례율이 100%가 초과했을 시에는 사업성이 좋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고요. 비례율이 높아질수록 우리가 아까 했던 조합원 분담금,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부분 자체가 적어집니다. 자, 비례율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에서 정확하게 나오지만 대략적으로 사업 시행 인가에서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비례율 같은 경우에 사업이 공사, 시공의 지연이나 아니면 일반 분양가의 하락, 상승 등으로 인해서 변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합 청산 시점에서 비례율이 변동되게 되게 되면 추가 분담금과 연동해서 분담금과 아니면 환급금에 대한 부분 자체까지도 예상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재개발 추진 절차와 투자 시기입니다. 보통 우리 재개발 투자에서 보게 되면 기본계획부터 청산 및 해상까지 중간에 중요한 것들을 몇 군데 말씀드리면요. 정비구역 지정이 있고요.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 그리고 사업 시행 인가, 그리고 나서 관리처분 계획 등에서 청산과 해상까지 들어가는데요. 보통 조합 설립 이전에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 이후부터 관리처분 단계까지 두세 군데의 투자 시점이 있지만 일단은 안정성 부분 자체를 확보시키려면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들어가시는 게 올바르지 않을까라는 부분 자체를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재개발,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수익률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통 리스크, 아직 구역 지정이 안 되었거나 조합 설립이 안 됐을 때는 초기 자본금이 적게 들죠.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많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권, 조합 설립 인가가 끝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뭐 시공사 선정, 사업 시행 인가 등 들어가면 수익률 자체가 좀 줄게 되죠. 완전 안정적으로는 관리처분 인가 계획 전에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좀 더 안전한 상태에서 들어갈 수 있지만 보시는 대로 재개발이라는 사업 같은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잘 됐을 경우에 10년 걸립니다. 10년. 구역 지정 후에 조합 설립까지 거의 8년에서 10년 걸리는 지역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재개발 투자에 있어서는 나중에 그만큼의 나에게 돌아오는 새로운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지만 시점에서 시기적으로 기간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부분 자체가 있고요. 자, 조합원 자격인데요. 조합원 자격을 보시게 되면 자, 재개발 조합원 자격 같은 경우에는 토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소유하고 있다고 하게 되면 전혀 관계없이 조합원이 되고요. 건물만 소유했을 때는 2003년도 12월 22일 전에 소유권 자체가 분할이 되거나 아니면 분리되지 됐다고 하게 되면 그 여부와 관계없이 토지와 소유에 관계없이 조합원 자격이 된다. 자, 토지만 갖고 계실 경우에는 이것도 지금 소유권, 토지 분할 같은 경우에 2003년도 12월 32 전에 분할된 토지로서 갖고 있을 때는 9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야지 조합원 자격을 받을 수 있다 말씀 좀 드리고요. 자, 면적이 30제곱미터에서 9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반드시 무주택자여야 되는데요.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법령이 2010년도 7월 30날 바뀌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새로운 단지 같은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이런 부분 자체를 좀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자, 예외 조합, 재개발 조합원은 자격의 예외 사항입니다. 보시는 대로 동일 구역 내에 여러 개의 주택이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매입할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는 전체를 합산하여 입주권이 하나만 배정되기 때문에 이 입주권에 대한 부분 자체가 새로 매수하시는 분 자체가 입주권 자체를 못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는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자, 또 보시면 지금 90제곱미터 미만이거나 토지 그리고 상가 공장 토지 같은 경우에 권리가액이 조합원 최소 분양가격에 미달되는 경우는 현금 청산인데 역으로 권리가액이 조합원 최소 분양가격보다도 이상일 때는 조합원 입주권이 현금 청산이 아니라 부여된다라는 부분 자체로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전환주택. 구역 지정이 된 이후에 전환주택, 일전에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 부분 자체로 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지분 쪼개기, 일명 지분 쪼개기로 인해서 다세대 주택으로 변환시키는 부분 자체가 있습니다. 2003년도 12월 30일 이전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적게 60제곱미터 이하의 부분 자체로 입주권이 배정됐지만 이 이후에 지분 쪼개기가 된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입주권이 안 나옵니다. 꼭 유념하셔가지고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신 후에 재개발 물건을 매수하셔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예정에 대해서 10월 1일 날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지금 발표가 나왔죠. 자, 보시면 대로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신청과 인가를 받은 단지가 지금 국토부에서 발표하기로는 61개입니다. 그 인원 자체가 거의 한 6만 호가 넘고요. 이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4월 말일까지, 내년 4월 말일까지 분양 승인을, 일반 분양 승인을 받게 되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에서 적용을 안 하기로 했다라는 부분 자체가 있고요.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가 실질적으로 재개발 조합원에게 어떤 영향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데요. 자, 보시는 대로 감정평가액 말씀드렸죠. 감정평가액에다가 비례율을 곱하게 되면 권리가액이 나옵니다. 그럼 이 분담금 부분 자체는 조합원 분담금이죠. 새 아파트를 들어가기 위한 조합원 분담금이에요. 그럼으로써 일반 분양 아파트 부분에 있어서 가격 차이를 시세 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년 4월 30일 전까지 일반 분양 승인을 못 받는 곳 같은 경우는 대부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받을 텐데, 그러면 국가에서 그만큼 분양가 상한제를 간다고 일반 분양권에 대해서 가격을 20에서 30%를 적게 하겠다. 그러면 이 이득금, 일반 분양을 받는 사람이 이득금은 어디서 가는 거냐? 중요한 건 조합원들의 시세 차익에서 이 부분 자체가 간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재개발 투자, 예전처럼 황금알을 낳는 투자는 이제는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부분과, 그리고 재개발을 투자하실 시에는 조합원 자격, 나중에 입주권과 현금 청산에서 둘 다 고를 수 있는 그 자격을 꼭 부여받으시는 물건을 매수하셔야 된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